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또 오늘 픽한 두 리얼리티한 기업들, 묵직하게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정해 오셨으니까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매니저는 여전히 좀 가볍게 셀바스 AI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정경민 차장이 테스나인데 테스나는 좀 이따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셀바스 AI 예, 오늘 아마도 여기저기서 또 반도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차장님이 대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셀바스 AI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제가 일발 시간에 갤럭시아 모니터링이라든지 몇 종목 언급드린 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그 저희 컨텐트리 주가 흐름을 좀 보면 네. 아니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8일인가요? 뭐 며칠째 계속 뭐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공개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아버렸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 이제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오래된 어떤 그 악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이게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 뭐 아무리 흥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컨텐츠라든지 엔터 기업들이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가장 조금 끝단에 있을 만한 종목들 그게 이제 게임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이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셀바스 AI 뭐 넓게 보면 IT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IT 업종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이슈 속에서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이쪽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종목도 작년 11월, 12월 달, 뭐 올해 1월 달까지도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중소형주 중에 많은 좀 주목을 좀 받았었던 종목인데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필기 지능, 그다음에 이제 영상 지능과 같은 AI 기술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메타버스의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싸이월드에서 봤던 이제 미니미 같은 그런 아주 단순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나를 투영할 수 있는 아바타 그리고 그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라든지 사고 기능까지 이제 다 탑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필기 지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그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셀바스 AI를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음성 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특허 보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면 뭐 국내에서 가장 좀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키보드라든지 이제 터치 방식에서 아바타에 사용되는 이제 음성 인식.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금융기관 고객센터 같은데 전화를 걸어 보시면 그 다이얼로 터치해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음성 인식 지원으로 할 것인지 그걸 선택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다 이제 이 셀바스 AI에서 만드는 이제 기술, 음성 인식 기술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가장 이제 원초적인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컨택 이제 센터 솔루션,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콜센터, 대리운전 퀵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법용화돼서 상당히 많이 좀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AI 조서 작성,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는 다 비대면이 좀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AI 조서 작성도 이제 관공서, 특히나 이제 경찰청이라든지 법원, 법무부, 검찰 이런 쪽으로에서도 이제 폭넓게 활용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역시도 이제 비대면 이제 의료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AI 음성 인식 기능이 이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건강검진 기록, EMR 이런 쪽에서 이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셀바스 AI가 갖고 있는 음성 인식 필기 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초인. 네, 아까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 뭐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이런 종목들도 작년 하반기 특히나 이제 연말 4분기 때 정말 화려하게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도 대부분 다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좀 저점을 잡으면서 겨우 이제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이제 정말 많이 좀 빠졌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평가 마력이 부각된다. 올해도 뭐 컨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셀바스 AI도 물론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게 이제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른 종목들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본다면
8,000원 한 중후반대 정도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분명히 좀 만들어지면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이제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략 타이밍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은 한 8,700원에서 9,000원 정도 밴드를 조금 여유 있게 설정해 드릴 테니까 9,0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은 7,800원 정도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그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라는 거를 네네. 보면 테크니컬 분석을 하잖아요. 기술적 네. 분석을. 네. 저게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상승 뭐 예를 들어서 5파, 네. 상승 5파, 하락 3파인가? 그렇죠.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눌림목이 상승폭의 나온 일정 거죠. 부분을 돌리는 뭐 피보나치 다 까먹어가지고 몇 프로 돌려놨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저기서 네. 옆에서 웃는데 네. 왜 웃어요? 주말에 정말 좀 그 푹 쉬는 것 책에서 같네요. 보던 그런 단어들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 공부하다 보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거라서 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상승폭의 지금 딱 절반 정도 절반 이제 조정을 정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도 보면 더 많이 빠진 가매도 구간이거든요. 네. 뭐 그 구간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한 번에 보시면 끝나진 않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비덴트나 아까 뭐 그런 이제 대중성을 좀 띄는 기업들 뭐 사실 좀 거의 그렇게, 비슷한 파동이라고 네, 보시면 이렇게 될 것 되니까.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알겠습니다. 셀바스 AI를 오늘 그래도 한번 보자라고 네. 주신 기업. 오늘은 월요일 이벤트 있죠? 네, 오늘은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제 차장님이 지금 테스나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이 이제 IT가 좀 열심히 이제 가는 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은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다면 이번 주는 이제 진짜 IT 종목들이 조금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또 꼭 공략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 매니저의 셀바스 AI 지금 화면으로 나왔고요. 가입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혜민 차장 포인트는 오늘 테스나 오늘 레포트 아침에 갑자기 또 우다다닥 많이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자산 양수에 대한 이제 그런 뭐 말하자면 공시가 이제 공시가 좀 나왔고 말하자면 이제 이 증설의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자기 돈 들여서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만 이제 그 생산에 필요한 이제 자산들을 근데 좀 기간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올 연말에 이제 양수 시점인데 이제 이런 제조업들이 이렇게 자산 양수, 뭔가 신규 투자라고 이렇게 공시를 내는 것은 뭔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아까 김영 매니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좀 주축이 돼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응원하는 마음도 아니 뭐 쉽게 리오프닝에서 좀 덜 오른 거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오늘은 뭐 수익률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반도체 쪽에 뭐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내 뭐 이제 대표적인 후공정 오사트라고 하죠. 네.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미국 주말 사이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반도체 신규 투자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반등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골라봤고 그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테스나를 꼽아봤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방위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이제 진행할 투자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 사업장을 세울 경우에는 뭐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저도 깊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분위기가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이제 투자를 좀 장려하는 이제 이런 쪽의 내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한 120조 정도를 이제 투하하는 이제 그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제 신규 공장을 좀 짓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에는 전공정 쪽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공정 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내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후공정 쪽에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탄력이 더 좋지 않을까. 더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나 뭐 RF, 그러니까 AP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칩이죠. 그리고 RF는 이제 통신 칩 이런 쪽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역시 CIS죠. 이제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 쪽에 가장 중요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갤럭시 새로운 모델에도 지금 1억 화소 넘는 카메라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거의 세계에서 가장 뭐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부착이 된 이제 그런 이제 핸드폰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뭐 삼성전자 쪽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테스나 뭐 공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년간 3천억이 넘는 투자가 좀 들어왔고 네. 지난 금요일에 나온 그 공시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4천억이 넘는 이제 그런 투자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매출의 그래프 나가는데 이제 계속 성장 모형을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 그 뭐 후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계속 그 성장성은 좀 이어지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게 그래프가 저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네. 쭉쭉쭉쭉 늘어나는 것들은 이제 멀티플이라는 우리가 왜 시장 용어로 많이 쓰셨고 네. 증권방송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계속 얹어주는 그렇죠. 거죠. 네. PR을 10배 주던 거를 15배, 20배 뭐 이렇게 해서 얹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장의 신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은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스틴 공장 잠깐 이제 셧다운하면서 그 실적이 조금 이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분기부터는 160억대 영업이익이 좀 나왔고 올해부터는 거의 한 200억, 그러니까 분기 평균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뭐 그걸 상회하는 그런 실적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뭐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가 최악을 보였던 지난 1월에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다른 것들에 네. 비해서는 그 시점에 오히려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된 걸로 봤을 때는 선호도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한미반도체를 다시 한번 할까, 테스나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미반도체는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1월 달에도 거의 한미반도체 안 빠졌어요. 변동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대단한 회사. 한미반도체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신뢰성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반등을 논하는 장이니까 빠졌다가 약간 탄력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종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테스나가 조금 더 논리에 맞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테스나를 좀 선정을 좀 잘하셨네요. 해봤고요. 네. 역시 저는 반등뿐 아니라 상승을 곧 논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를 잘 엮어갈 수 있는 네. 대표적인 후공정 종목 이렇게 해서 테스나를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들이 이제 수급을 오늘 주도권을 쥔다면은 저쪽 종목들이 분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익히 알고는 있으니까 내용들은 쭉 정리해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정혜민 차장이 또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테스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